서울시당 특별기획 총선 후보자들의 유쾌한 매력 발산 J플렉스 뿜뿜 인터뷰. 오늘은 정재민 후보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후보자는 이제는 판을 갈자 영등포 정치교체, 영등포의 대표 정치인입니다. 영등포에서 도시 텃밭을 만들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온 후보입니다. 작년에는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벌써 세 차례나 영등포에서 출마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가 키운 인물 정재민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자님 요즘에 선거운동하기 되게 힘드시죠? 예, 정말 힘듭니다. 네, 우리 영등포 구민분들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한번 소개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영등포구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정재민입니다. 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서 네, 후보자분들 선거운동하기 되게 힘드신데 맞습니다. 어떻게 선거운동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일단 대면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선거운동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서 일단 그 지하철역, 그다음에 대로변에 지나가는 차량, 특히 출퇴근 시간에 시민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것을 일단 주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인분들한테 전화 연락드리고 네,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네, 지금 코로나19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중소자영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상가를 방문하면서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니 벌써 영등포에서 출마가 세 번째시죠? 네 세 번, 번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 출마를 했고 이번이 네 번째 출마입니다. 이번 이제 네 번째 네, 출마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년부터 해서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출마하시면서 어떤 선거가 가장 힘듭니까? 힘들었습니까? 어, 네. 일단 힘들었던 선거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힘들었던 선거로 말씀드리자면 2016년 총선, 예, 아,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20대 총선이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던 선거였던 것 왜 같습니다. 힘들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기억을 네. 되돌려 보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서 아, 개헌선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예상하던 선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네. 정의당 후보로 지역구 출마를 하다 보니까 음,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좀 단일화해서 힘을 합쳐라. 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을 꺾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선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선거였고요. 맞아요. 예, 그때 하지만 우리 또 정의당이 창당한 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창당한 지 얼마 안 돼서 나갔던 선거는 14년. 14년 네, 네, 네. 지방선거였고, 맞아요. 16년 총선 때는 이제 정의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어서 이제 정의당의 이름으로 제대로 된 그 선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출마를 했었는데, 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이 되게 컸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맞습니다. 저한테는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단일화 범민주 단일화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서 네, 비례연합정당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똑같이 4년마다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비례연합정당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기로 이제 이미 결정을 했는데 예. 또 다시 그런 이제 국민들이나 당원분들 혹 뭐 이렇게 지지자분들이 예. 그런 얘기 좀 안 하세요? 어떠세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음, 계시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일단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 그 그렇죠. 전하고는 그렇죠. 일단 이번 21대 총선은 2016년, 17년 촛불 항쟁이 있고 난 이후에 진행되는 음, 최초의 선거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 항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음, 우리가 분명히 달라진 환경에서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촛불 항쟁이 일어나서 음, 불의한 정권을 바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그 적폐 세력들을 심판해 주셨고, 네, 그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위기론, 음, 또
그렇기 때문에 힘을 무조건 합쳐야 한다. 음. 이렇게 진행할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선거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음.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 치러지는 최초의 선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각 정당들이 받은 득표수만큼 네. 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이상 사표가 없는 네, 맞습니다. 찍은 만큼 지지를 받고 그만큼 의석을 확보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서로 협치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런 정치를 해봐라. 음. 이렇게 만들어졌던 게 선거법 개정 취지 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다시 30년 전 똑같은 레파토리로 돌아가서 네. 단일화해서 음. 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너무 이렇게 예전으로 돌아간 이야기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의당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저희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앞장에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 때 정의당의 이름으로 네. 선거를 뛸 것이고 그 국민들의 평가를 받은 만큼 저희가 의석을 구성해서 새로운 국회를 또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앞장서서 만들어내고 개혁 입법을 했던 우리 정의당이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국회의원 출마신데 네 맞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을 꼭 되셔야 되는 이유나 또는 예,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 법안 네. 또는 이거는 꼭 해결하고 싶다 예. 이런 것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이제 첫 번째 제가 왜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요것부터 먼저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등포에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한 지는 이제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네. 예, 제가 2010년에 당시 민주노동당 영등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제가 첫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영등포에 이사로 왔고 그때부터 이제 영등포에서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10년 동안 제가 영등포에서 느꼈던 거는 네. 어디 당이 집권을 하든 네. 모습이 변함이 하나도 없다. 네.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 정치 교체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이제 영등포 정치 교체가 아니라 영등포 비리 정치 교체가 제 슬로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여야를 불문하고 영등포의 비리 정치가 끊이지 않는 그런 10년을 우리 국민들은 바라봐 왔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전 구청장 네. 청첩장 배포 비리, 네. 그다음에 또 전 구청장과 현 구의원의 커넥션 의혹, 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영등포 구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남용 비리, 네. 네 그리고 또 채용 청탁 비리 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런 의혹들, 이런 일들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등포 정치권에서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시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비리에 유일하게 10년간 줄기차게 싸워왔던 사람이 저 정재민이었고 네. 이런 정치만큼은 반드시 정의로운 정치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네. 제가 이번에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한다. 네. 예, 제가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뿡뿡 인터뷰에 맞게 아주 자랑을 해주셨는데 그 맞습니다. 그 영등포에 관련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영등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무원 또는 고위직 예,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도 끊임없이 제기를 하셨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꼭 이 제기를 하시면 사과를 받아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재민 후보가 정말 깨끗한 영등포를 만드는데 아마 일조를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는 또 뭐 구도가 또 있고 네. 경쟁자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영등포 구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네. 그 전에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두 1호, 번째 1호 1호 네, 예, 그- 그거를 말씀드리고 네, 얘기해도 그래,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하냐? 음,
저놈들 다 그냥 다 갈아치워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예 음. 그냥 국회를 없애야 된다까지 네. 얘기하시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은 진짜로 국회가 없어도 없어지는 세상을 바라신다기보다는 그렇죠. 지금의 이런 국민 신뢰도 꼴찌의 국회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격하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다면 특히 정의당이 네. 이번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 그동안 국민들을 열받게 했던 네. 이 특권을 과감하게 폐지시키는 네. 활동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국민 소환제 네. 반드시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한번 당선이 되면 배지를 달기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뭐 망언을 하거나 그러면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네. 그리고 불체포 특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당연히 뭐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그 망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것을 과감하게 폐지해서 국회의원과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네.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제일 열받아 하시는 게 이제 일은 안 하면서 돈을 세비를 꼬박꼬박. 계속 올려서 네. 꼬박꼬박 받아가는 거를 되게 네. 화를 내시는데 네. 이번에 그거 하나 정말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다. 네. 그래서 세비를 삭감시키고 네. 그리고 아예 최저임금하고 연동시켜서 아, 네. 올릴 거면은 국민들의 살림세라도 올려주고 같이. 예, 그리고 그 네. 상한도 정해서 네, 네. 5배 이상은 넘을 수 없다. 오케이. 예, 네.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과 그렇죠. 국회의원 예. 세비 상한액이 5배 맞습니다. 넘지 않게. 세비를 높이고 싶으면 국민들의 살림세라도 높이고 그렇죠. 그리고 높이는데도 한계를 있게끔 그렇죠. 5배는 넘으면 안 된다. 네. 예. 그래요. 지금도 충분히 우리 세비 많이 받고 있고. 아이 그렇죠. 네. 꼭 우리 정재민 후보님이 들어가시면 네.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 선거구도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예,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써 4선을 도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지금 오래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네. 일단 구도를 말씀드리면 그냥 후보 한 분 한 분은 말씀드리면서 이게 구도를 자연스럽게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김영주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17대 국회 때 그 비례대표 의원으로 처음 배지를 다시고 난 이후에 그렇죠. 영등포구 지역구 후보로 도전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2번 재선을 그렇죠. 재선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로는 총 3선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 혁신을 하겠다. 음, 그래서 대거 현역 물갈이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을 천명을 했는데 사실 거의 변함이 없는 모습에 시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회의원 3번 하셨고 장관까지 하셨으니까 다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네. 후배들한테 그럼요. 불출마 선언하시고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오히려 더 멋진 모습이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0대 총선 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사실 김영주 후보님이 저를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 이제 단일화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요? 네. 그때 제가 단일화 제안을 하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나는 이번이 마지막 출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재민 후보가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말씀을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예,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정치인이 자기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정의당의 방침은 당대당 공식적인 논의가 아니면 후보 대 후보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단일화는 할수 이게 없다. 예, 네. 그게 저희의 방침이란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4년 전에 네. 본인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스스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문병호 네. 전 의원님이 공천이 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병호 의원님은 사실 그 인천에서 네, 맞아요. 국회의원을 2번 하셨던 분인데요. 인천 부평갑인가요? 네, 부평 쪽에서. 예, 네, 그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을 2번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영등포로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영등포 네. 갑에 그 자유한국당 네.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하셨던 아, 강명구 후보님이 있었. 사실 1년이 넘게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행사장에 가면 항상 만났고 말 그대로 정말 밑바닥을 다 훑고 다니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 출판 기념회도 하셨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나름 보수 정치의 혁신을 부르짖으시면서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이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면서 네.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 공천을 받지 못하시고 네. 전략공천이란 이름으로 네. 문병호 후보, 그러니까 영등포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미래통합당이 보이는 그 보수 정치의 본 모습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 참 정치가 너무 비정하다. 네. 그래서 참 저는 그 강명구 후보님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병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네. 민변 출신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법개혁위원장 같은 역할도 하셨다고 알고 있고 음. 나름 개혁의 어떤 입장에 서셨던 분인데 이번에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셨단 네. 말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네. 그러면 이 박근혜 탄핵을 다시 도로 건너 오신 것인지 네. 예. 왜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에 몸을 담고 정치를 하게 되셨는지 그 참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예 궁금하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사실 문병호 이제 후보님 보면 네, 정말 철새도 네, 너무 많이 철새 같아요. 사실은 이분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전신인 새정치국민연합에서 정치를 네, 시작하신 분인데 네, 어떻게 여기서 거닐러 국민의당을 거쳐서 네, 바미당을 거쳐서 예, 미래통합당까지 올 수 있는지 네. 문병호 후보님은 참 제가 보기에는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영등포에 오실 때도 미스테리하게 왔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인터뷰 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삼국지를 꿈꿨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건 정의당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게, 양당 네. 기득권 정치판을 삼분지를 해서 네, 네. 제대로 된 경쟁을 하고 혁신을 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꿈꿨는데 자기는 사실상 그걸 포기했다. 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고 정의당은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네. 대한민국 정치 혁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네.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양당 구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네. 영등포갑은 그래서 3파전 양상으로 그렇죠. 영등포갑은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네. 미래통합당 문병호, 네. 그리고 정의당의 네, 정재민, 예, 그렇게. 이렇게 네. 세 명의 후보가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구도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도는 서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구도가 아닌가 아,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문병호 후보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김영주 그러니까 후보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렇죠.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네. 이제 김영주는 그만해도 된다. 네. 그다음에 문병호는 잘 모르는 모르겠다. 사람이다. 네, 그리고 그렇죠. 도대체 정체성을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예, 정재민은 1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네. 아 이번에 또 나왔구나. 네. 그러면 이번엔 기회를 줘야지. 네. 바로 이런 구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예. 뿜뿜 인터뷰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3파전 구도에서 이제 뭐 인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역사에서 10년간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네. 앞장서서 하셨던.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그 보니까 네. 그 평화의 소녀상 예. 건립도 사실상 우리 정재민 후보님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네. 또 얼마나 또 반대가 반대하려고 막 그 정치권에서도 방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선효상 건립 즈음에서 다 한 숟가락 얹으시더라고요. 아 넉넉하게 또 이렇게 예. 이제 용인도 해주시고 예. 했는데 어떠셨어요? 건립하시면서 좀 뭐 아,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예,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 네.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렇죠.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박정희 흉상을 철거하고 네.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던 게 음. 사실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 그런 공약을 내걸었던 이유는 그 다음에 즉 2019년이죠. 그러니까 네.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 음.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죠.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기도 하고, 그리고 2016년, 17년 촛불이 타오르면서 그때 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목소리가 이 적폐청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영등포에는 그 상징물이 있었거든요. 바로 박정희 흉상이 영등포의 물레공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기에 써져 있는 글귀가 5.16 혁명 발상지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흉상을 다른 누가 세운 게 아니라 본인이 박정희 전 그분이 본인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5.16 혁명이 아니라 우리 5.16 쿠데타라는 게 그 사법적 평가도 그렇고 역사적 평가도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상징물이다. 그래서 이 상징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게 사실 당시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반역사적인 반헌법적인 그 상징물을 철거하고 구청장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그리고 오히려 동상을 세운다면 그 뜻깊은 해 영등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겠다. 네. 이런 이제 공약을 내세웠던 게 처음 시작이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장장 18개월의 네. 시간이 걸려서 결국에 이제 소녀상이 건립이 됐는데 네. 그 과정에 한 10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 그렇죠. 그리고 1,800여 명의 시민들이 추진위원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서 거기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10월 9일 한글날이죠. 네. 우리의 말을 되찾은 네. 날이라는 그런 의미까지 담아서 그 뜻깊은 날에 드디어 네. 영등포 핫플레이스인 타임스퀘어 광장에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네. 사실 이 소녀상을 건립한다는 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예. 근데 사실 보이지 않는 방해가 되게 많았습니다. 정재민이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장서기보다는 네. 공동 대표 역할을 하고 사실 뒤에서 어떤 서포트 서포트하는 역할, 특히 이제 구청장님을 만난다거나 또 국회의원님들을 만난다거나 구의회 의장님 또 시 구의원님들을 만나서 이런 도움을 요청드리는데 제가 역할을 좀 했는데 협조 요청도 하시고. 예. 네. 사실 이거는 정의당이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시민 사회적인 흐름으로 사실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었고 또 때도 때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굉장히 보이지 않는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될 것 같이 되다가 막 또 저기 어려움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 일본의 아베 정권이 그랬죠. 사실 이 국민들의 마음을, 감정에 네. 불에 기름을 부었어요. 불화수소 네, 그래서 관련해서 굉장히 그때 이제 전 국민적 반일 감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거를 주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저희가 그 후원의 밤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최현일 영등포 구청장님이 직접 자리에 참석도 해주시고 네. 예, 그러면서 아주 전폭적인 영등포 구의 그런 행정적인 협조가 있었고 네. 특히 부지 그 타임스퀘어 광장의 네. 구유지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최현일 구청장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네. 이것이 끝내는 해결될 수 있었다. 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이제 그 전부터 잘 네. 해오시고 계셨고 네.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역사적 상황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우리 아베도 좀 도와주시고 특히나 최현일 구청장님도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셨다고 네. 말씀하시네요. 네. 이제 우리 다음은 정재민 후보님 이제 개인적인 것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정치를 이제 영등포에서 2010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네. 정치를 시작하시긴 뭐 동기나 계기가 있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정치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네. 제가 이제 1980년 네. 그 광주에서 제가 태어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41살이지만 네. 네. 만으로는 39세입니다. 네. 두 살이 차이. 예,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제 30대? 네, 제가 12월생이어서 만으로 39세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음. 거는 2003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때는 이제 대학생 아, 시절이었는데 네, 2002년 대선 네. 그때 그 그때 저기 노무현 대통령 후보, 네. 그다음에 이회창 후보, 후보, 네, 그리고 맞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권영길 후보, 후보님이 또, 요 세 분이 TV 토론을 하시면서 아, 네. 그 권영길 후보가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살이, 네,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유명한, 했던 그 TV 네, 토론회를 보고 나서 네, 네. 대한민국에 이런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이 꼭 음, 있어야겠다. 그리고 음, 지금은 되게 미약하지만 누군가가 지금부터 함께 힘을 보태고 준비를 한다면 음, 대한민국의 정치도 좀 제대로 된 진보 정치가 자리를 잡고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음, 생각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03년 지금 날짜도 기억하는데 네, 2003년 2월 13일 날 네. 제가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그때 민주노동당에 노동당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하셨구나. 예. 아,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정치 활동한 지는 올해로 17년 차입니다. 네, 시작, 17년차 그 관록 있는 정치인이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왜 그 뭐냐 영등포에서 네, 이런 네, 정치를 시작했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정당의 뿌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역에 누군가가 뿌리를 내리고 음, 그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음,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왜 진보 정당이 필요한지 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내고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끝내는 의회에 들어가기까지 하는 음, 그런 정치를 펼쳐낼 수 있을 때만이 네, 사실 진보 정치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활동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는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음,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음, 생각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영등포에 이제 제가 첫 직장을 민주노동당 영등포 사무국장으로 구하게 아, 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영등포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의 꽃은 또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뿌리를 내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선거가 있을 때 음, 그때 후보가 출마를 해야지. 해서 네, 맞습니다. 그 후보가 주민들을 만나면서 왜 음, 우리가 대안이고 왜 음, 우리가 당선이 되어야 음, 하는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 지방선거 때 처음 출마를 하시고, 영등포구 구의원으로 음, 출마를 해서 그때부터 제 이제 정치 본격적인 음, 출마를 비롯한 정치가 시작이 됐고요. 음, 그때 제가 정의당이 만들어진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여서 네, 정의당이란 이름을 모를 때였어요. 그렇죠. 예, 14년도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그때 제가 3등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2등을 했으면 당선이 됐고 1등, 네, 2등까지 당선이 되는 이제 네, 선거구였기 때문에 네, 제가 3등을 해서 저 스스로도 좀 많이 놀랐고 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의당과 정재민에게 음, 기대를 걸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음, 뿌리를 내리고 음,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해서 네, 끝내는 정의당의 이름으로 네, 당선을 시켜야겠다, 음, 당선이 돼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네. 사실 영등포에서 이제 정치 활동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 이런 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도전이신데, 네, 그러니까 뭐 횟수로는 정치 17년 뭐 경력이 또 네. 충분하시고 네. 또 지역에서는 네 번의 출마를 통해서 인지도도 굉장히 높으실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저는 이번이 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인지도가 굉장히 그렇죠.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지난 구청장까지 출마했었기 그럼요.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정의당은 몰라도 정재민은 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지난 세 번의 출마가 네. 정말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었습니다. 방송 컨셉하고 너무나 제가 오늘 몇 차례 후보자들 만나뵀는데 네. 가장 네. 꼼꼼하시네요. 그렇습니까? 플렉스 하시고. 네. 네. 어쨌든 우리 정재민 후보님 영등포에서 활동하신 것도 정치 이력 여러 가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선거운동 하시기 좀 어렵고 하신데 영등포의 지지자분들 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 네.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예. 또 뭐 당부하실 말씀이나 예.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예. 말씀해 주시면 것 같겠습니다.
일단 당원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지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네, 전화. 사실 전화를 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지금. 그래서 네. 특히 당원분들한테 지금 연락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꼭 부탁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가 네.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 첫 번째는 네. 정의당은 열정은 굉장히 높지만 지역구 선거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예, 네. 아시다시피 정의당도 돈이 많이 없고 네. 그리고 후보도 돈이 많이 없다. 네. 그래서 항상 정의당은 음, 당원님들이 보내주시는 특별당비 그렇죠. 그리고 후원금으로 그동안 선거를 치러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도와주십시오. 네. 이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저의 그 부탁에 응하고 계십니다. 네. 네. 예, 잔고가 조금씩 쌓여가고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음. 충분히 선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부탁 말씀은 지인 소개. 네. 예. 꼭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거가 당선이 되려면 당선이 가능한 표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 네. 표가 사실은 숫자로 셀 수 있어야만 저는 그렇죠. 당선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아직 그 정의당의 후보들 그리고 저 정재민 후보도 아직 그렇게 표를 셀 수 있을 만큼의 연고자 분들이 많지 않다. 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꼭 정재민을 국회로 보내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이 누구여도 좋으니 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네. 영등포 갑구 네. 제가 이제 방송을 그 겸해서 제가 동을 말씀드리면 총 네. 9개 동이 있습니다. 네. 예, 당산 1, 2동, 네. 양평 1, 2동, 네. 그다음에 물레동, 네. 도림동, 네. 영등포동, 영등포 본동, 네. 신길 3동 네. 이렇게 총 아홉 9개 동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에게 투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곳에 사는 친인척 네. 또 내 대학 동기, 뭐 네. 친구, 네. 고등학교 친구, 뭐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엄청 사돈의 많죠. 팔촌까지 한번 네. 한번 다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게 누구든 한 명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저희 정재민 캠프한테 꼭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도 드리고 네, 아래 네, 우리 문자도 정재민 보내드리고 캠프 하겠다. 후원 계좌하고 연락처를 지금 올려드렸으니까 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꼭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럼 제가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네. 직접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가 네. 저기 총선 승리를 위한 몇 표가 필요합니까? 아, 5만 표 필요합니까? 네, 한 그 정도가 그러면 받아야 안정권입니다. 안정권이죠. 예, 이제 맞습니다. 한 사람의 네. 지지자 소개가 네. 지인 소개가 5만 명이 될 때까지 네,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인에게는 후원금이 가장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 그리고 네. 좋은 선거를 위해서는 후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정재민을 사랑하시는 지지자 여러분들은 네. 후원금 특별당비 꼭 좀 예, 부탁드리도록 꼭 좀 보내주시고 10만 원까지는 연말 정산 하실 때 또 다 돌려받으실 수 있기 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네. 10만 원까지 보내주시라 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래 여기로 네네. 꼭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재민 후보 만나 뵀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좀 네. 빼먹거나 아니면 네. 또 뭐 이것을 좀 더 얘기했으면 좋았을 건데 뭐 한 아. 마무리 뭐 멘트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마무리 멘트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계속 출마를 하니까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빅투 네. 지수도 있고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네. 그렇게 선거를 하냐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진짜 걱정이 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저 친구가 네. 그래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네.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처음 2014년 출마했을 때는 네. 그때는 구의원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후원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제가 저축해 놓은 돈, 맞아요. 그다음 저희 가족 친인척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네. 후원금, 그렇죠. 그리고 펀드를 만들었어요. 네, 펀드를 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한테 빌려 주시면 당선이 돼서 갚겠다. 몇 퍼센트 이상이 됐을 때 그때 얼마 이자를 붙여서 갚아드리겠다. 이렇게 사실 돈을 모았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그때는 제가 당선이 못 됐고 네. 득표도 1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깝게 제가 9.84% 네. 48표 차이로 제가 보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네. 그때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서 결국 그때 펀딩 해주셨던 분들 대부분이 돈을 돌려받지 않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예. 네. 사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저축했던 돈도 많이 썼다 네.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2016년 총선 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처음 제가 후원회를 열어서 음.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모아서 했던 선거였습니다. 음. 근데 사실 그때도 제 돈을 썼습니다. 쓸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네.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언제까지 출마할 거냐. 그럼요. 예. 그런 얘기 진짜 많이.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네. 그냥 더 이상은 이렇게 지지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음. 한 번에 될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고 네.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네. 가 이제 2016년 총선 이후에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고 2018년 구청장 선거 출마할 때 제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빚을 지지 않는 선거를 한다. 네. 예, 그리고 정재민을 반드시 기억에 남기는 선거를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재민을 기억에 남기는 선거는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도가 굉장히 네, 올라가셨으니까. 정의당은 몰라도 정재민은 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특히 TV 토론 보신 분들이 네.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빚을 안 지는 선거를 해보자가 제 목표였는데 구청장 선거였으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그렇죠. 써야 되는 선거였겠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아, 네. 제가 그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아, 네. 그만큼 이제 후원금을 많이 모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데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세 번의 선거를 하다 보니 노하우가 다 생겼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빚을 지지 않는 선거를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목표하고 있는 그 후원금이 있습니다. 네. 예,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드리면 네. 2천만 원만 제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면 30일 동안. 예, 빚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딱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이면 10만 원씩 보내주신 분 200명이면 네. 예, 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참여를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번에도 걱정하지 마시라. 네. 빚 안 지고 이번에 꼭 당선이 돼서 네. 오히려 그거를 돌려드리겠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30일 남았는데 뭐 사실 우리 후보자분들 선거 운동하기도 되게 어렵고 힘든 선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네. 정말 좋은 정치로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돌려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민 후보님께 예. 다시 한번 후원금 예. 10만 원씩 200명이라고 합니다. 네. 네. 꼭 좀 도와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네.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당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그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젠 정말 판을 갈아주십시오. 네. 네, 정말 이제 판을 갈 때가 됐습니다.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으십니까? 네. 사실 이 대한민국 국회에 그동안 물갈이 비율이 항상 50% 가까이 됐는데 대한민국 국회 정치가 받는 평가는 항상 꼴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바로 구조의 문제가 있다.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이 국회는. 그래서 판을 바꿔야 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정의당이 만약 이번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지금부터 잠이 안 옵니다. 너무 신나게 국회를 거침없이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정의당 그리고 정재민을 국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예, 정의당 정당 득표 20%면 국회 교섭단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정재민을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정의당 교섭단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정재민이 그동안 10년 동안 영등포에서 드팀없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꿋꿋하게 왔습니다. 이제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이 4번째입니다. 네. 충분히 기회를 주셔도 됩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와 정재민이 대한민국 정치와 영등포의 낡은 구태, 비리 정치를 거침없이 바꿔내겠다.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진정성 있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재민 후보가 반드시 영등포의 정치 교체를 통해서 또 국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한 주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등포 정치 교체의 판을 갈 영등포갑 정재민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정재민 후보 이 방송에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고 아래 계좌로 후원금 팍팍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이플렉스 100구독이 한참 넘어가고 있는데 200구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당 총선 특별기획 제이플렉스 뿡뿡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판을 갈 준비 되셨나요? Right now.